여러분,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식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영어식 사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국어와는 다른 영어 문장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존재하고 항상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령문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존재합니다. 한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 하나의 동사가 있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I walk, 주어 동사죠. You, 주어, are, 동사,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He likes coffee, 주어, 동사,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She gave me a present. 이 문장 역시 she, 주어, gave, 주다라는 동사, 그리고 me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이번에 목적어가 하나 더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 문장들이 형식이 다르지만 모든 문장에 지금 주어와 동사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를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주어만 넣거나 동사만 넣거나 이렇게 생략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이렇게 주어 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Where are going?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주어와 동사는 묶음으로 함께 써주세요. 자, 이렇게 영어가 주어와 동사를 말하는 이유는요. 영어는 결론, 핵심부터 말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나 사무실에 키를 놓고 왔어. 자, 한국말 볼게요. 나 사무실에 키를 놓고 왔어. 놓고 왔다는 핵심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어떻게 됐다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I left 하고 주어 동사부터 써주기 때문에 얘가 뭔가를 놓고 왔구나라는 핵심, 결론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두괄식 언어라고 해요. 영어는 이렇게 핵심부터 결론부터 말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먼저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만 볼까요? 너 주말에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알려줘. 한국말은 어때요? 끝까지 들어야지 얘가 알려달란 말이구나. 나한테 몇 시에 출근하는지 말해달란 말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영어는 tell me 하고 바로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사실 명령문이죠. 그래서 you tell me 하고 you를 안 쓴 것뿐이지 반드시 결론부터 말해요. 나한테 말해줘. tell me. 그 다음에 what time you go to work 이렇게 설명을 뒤에 붙입니다. 또 하나 연습해 볼게요. 나는 어제 네가 추천해준 레스토랑에 갔었어. 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얘가 갔구나. 뭐 그냥 살펴본 것도 아니고 찾아본 것도 아니고 갔었구나를 알 수 있죠? 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해요? 나 갔어 먼저 나오는 거예요. I went. 어디에? To the restaurant. 근데 그 레스토랑은 you recommended yesterday.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순서를 좀 아시겠죠? 먼저 결론부터 핵심부터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을 설명을 붙이시면 된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셔도요. 일단 주어 동사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뒤에 말을 붙이시면 됩니다. 하나 더. 나 다음 주 토요일에 제인이랑 명동에서 영화 보기로 했어. 자, 이것도 끝까지 들어봐야 할 수 있죠? 근데 영어는 어떻다고요? I'm going to see 하고 주어 동사 먼저 바로 얘기한 다음에 영화를 누구랑 어디에서 언제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는 어순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같이 연습해 볼 건데요. 화면 잠깐 멈춤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하셨나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나는 내일 옷 좀 사러 쇼핑몰에 갈 거야. 자, 이걸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결론부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갈 거야.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I'm going to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몰에 갈 거야. To the mall. 뭐 하러? 옷 사러. To buy some clothes.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너 어제 입었던 그 자켓 어디서 났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어디서 났어?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Where did you get? 그 다음에 뭐? The jacket. 근데 네가 입었던 You wore yesterday. 이해되시죠? 세 번째 문장. 나는 아침에 헬스장에서 운동해. 자, 한국말은 언제, 어디서 이런 게 먼저 나오지만 영어는 바로 나 운동해. I work out. 어디서? At the gym. 언제? In the morning. 이렇게요. 시간과 장소가 나오면 장소를 보통 먼저 씁니다. 두 번째 특징 알려드릴게요. 영어는요, 한국말에 비해서 조금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두리뭉술한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되고요. 말하는 사람이 똑똑해야 합니다. 한국말은요, 사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고요. 말하는 사람이 똑똑하게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너 골프 쳐? 이렇게 물어보면 상황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을 합니다. 그냥 밥 먹다가 얘기하다가 너 골프 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 평소에 너 골프 치냐? 이런 얘기겠죠. 반면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너 뭐해? 골프 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아, 너 지금 골프 치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해석을 하죠.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Do you play golf? 라고 하면 너 일반적으로 평소에 골프를 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Are you playing golf? 라고 하면 너 지금 골프 치는 중이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의미대로 Do you play golf? 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Are you playing golf?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알아는 듣겠지만 영어식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do라는 동사가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라서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세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영어는 무슨 일 하세요? 라고 하실 거면 What do you do? 하고 동사로 정확하게 일반형으로 쓰셔야 되고요. 지금 뭐 하세요? 라고 하려면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동사를 변형시켜서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전화해서 지금 뭐해? 라고 물어보면서 What do you do? 하면 상대방이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어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법과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철저하게 지켜진 언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임스는 케이트에게 선물을 주었다. 자, 우리말로는요. 이 순서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임스는 선물을 줬어. 케이트에게. 케이트에게 선물을 줬어. 제임스가. 선물을 줬어. 제임스가 케이트에게. 이렇게 순서를 마구 바꿔도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되죠.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James gave Kate a present. 이런 말을 만약에 내가 순서를 바꾼다고 해볼게요. 제임스와 케이트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케이트가 제임스에게 선물을 준 게 됩니다. 선물과 케이트를 바꿔볼까요? 이러면 문법적으로 아예 틀린 문장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은, 는, 이, 가, 를 이런 조사가 존재하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요. 얼마든지 의미 전달이 가능한 반면에 영어는 그런 조사라는 장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문장을 말하실 때 순서에 맞게 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 만드는 법, 즉 문법 규칙을 배우시는 거고요. 그래야지 영어답게 영어식 사고로 말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영어를 발화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미지로 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영어는요, 말하실 때 말하는 사람에게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거울을 보고 있죠. 자, 화살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내가 말합니다. I, 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죠. 보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나한테 가까운 거죠? Look at, 뭘 보고 있어요? 내 자신, myself, 어디에 있는? In the mirror.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는 방향,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고 뭘 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공차는 그림 볼게요. 자, 나부터 시작하죠? I, 내가요. 뭐 하고 있어요? 나에게서 지금 뭐예요? 발이 먼저 나오죠? 뭐 하고 있어요? 킥하고 있어요. 뭐를? 공을. 우리말은 나는 공을 찬다지만 영어는 내 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나는 발로 차는 거죠? 찬다, 뭐를? 공을. 이 그림의 순서, 이렇게 따라가는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원리 그대로요. 영어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 큰 걸로 확장해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주소를 얘기하실 때 임의의 주소를 대볼게요.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 이렇게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좁혀지죠. 영어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30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완전히 거꾸로 하시면 돼요. 테헤란로, 그 다음 강남구, 서울, 코리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나는 월요일 아침 7시에 조깅을 한다. 자, 여기에 시간 표현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주어 동사 하셔야죠. I jog.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아침 7시라고 하죠.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뭐예요? 작은 것부터 7시부터 얘기하고 아침 얘기하고 월요일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 jog at 7 in the morning on Monday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장소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쇼핑몰 안에 있는 한 카페에서 미팅을 했다. 한국말은 쇼핑몰이 먼저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카페가 나오죠. 영어는 반대. We had a meeting at the cafe in the mall. 이해되시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확장. 내 몸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특징인데요.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긍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이때 한국말은 말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영어는요,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말로 너 밥 안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안 먹었어? 라고 했으니까 안 먹었어. 아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영어는요, 너 밥 안 먹었어? 라고 물어봤어도 먹었으면 yes, 안 먹었으면 no 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뭐라고 물어보든 Did you have lunch? 라고 물어보든 아니면 Didn't you have lunch? 라고 물어보든 그 have lunch라는 행위 자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체가 긍정이면 yes, 이 자체가 부정이면 no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용만 보시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방식이 아니라. 예시 또 볼까요? 자, 한국말로는 너 배 안 고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고파. 아니, 배고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영어는 Aren't you hungry? 라고 했어요. 너 배 안 고파? 배 고프면 yes고요. 배 안 고프면 no예요. 이해되시나요? 얘가 뭐라고 물어봤든 간에 그 물어보는 내용 자체만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 더. 너 졸려? 이럴 수 있지만 너 안 졸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Aren't you sleepy? 라고 물어봤어요. 졸리면 yes, 안 졸리면 no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안 졸려. 이 두 가지 상반된 게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긍정과 부정이. 하지만 영어는 yes, I am. No, I'm not. 긍정은 무조건 긍정, 부정은 무조건 부정끼리 붙여서 쓰셔야 돼요. Yes, I'm not. 이런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뭐라고 물어봤던 간에 내용만 본다. 자, 그럼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너 숙제 안 했지? 그치? You didn't do your homework, did you? 이렇게 부가의문문으로 물어봤어요. 숙제를 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죠. Yes, I did.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 안 했지? 했어도 응, 했어. 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거 자꾸자꾸 훈련하다 보면 했으면 yes, 안 했으면 no가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같이 영어식 사고 훈련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국식 사고에 익숙해진 우리가 영어식 사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영어의 특징, 그리고 정확한 어순, 문법 규칙들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영어 문장들을 접하시는 겁니다. 영어 문장을 봤을 때 그걸 한국식으로 해석하고 번역해서 쓰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영어를 순서대로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영어로 얘기하실 때는 한국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1대1로 매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주어 동사부터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하나하나 바로바로 만들어서 붙이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지금 바로 간단하고 쉬운 문장부터 시작해 보세요.